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좌진,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이 독립유공 열사들의 이름은 오늘부터 국가기밀입니다. 앞으로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이분들의 이름을 외부로 발설하는 자는 국가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명단 누출자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우스꽝스럽죠, 여러분? 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방금 하도 이상해서 약이 올라서 지어내본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에 해당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민주유공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제 민주유공자법 이래가지고 뭐 6월 안에 이걸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이름은 비밀이랍니다. 유공자 이름은 비밀. 무려 829명이나 되는데 829명 민주유공자 예우를 하겠다. 법률로 만들자. 그러나 이름은 비밀이다. 뭐 하는 짓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옛날에 이제 국가보훈처죠.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829명 그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명단을 봐야지 아, 이분들이 이런 사연으로 이렇게 유공이 있으시구나. 공적이 있으시구나. 아, 그래서 거기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되겠구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시행령 같은 거. 거기 뭐 보완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할 거고. 근데 그 이름이 비밀이랍니다. 비공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에는 4.19 5.18 그리고 뭐 가령 1979년에 난민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145개 사건 관련해서 민청학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 항쟁도 포함되어 있고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노동자, 농민, 학생 829명을 이제 유공자로 예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비밀이다. 국가기록원에서도 명단 공개를 국가보훈부에 뭐 언론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인데 안 된다. 이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본다면 부산 동의대 사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89년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벌어진 사건인데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에 부정입학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그때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관이 7명이 죽었습니다. 경찰관 7명이 순직했습니다. 이건 순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경찰관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들 중에 46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돼서 1인당 평균 2,500만 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예우를 받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순직한 그 경찰관 7분의 유족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분들, 그 아빠, 남편, 아들, 그 경찰관을 잃은 그 가족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아니, 살아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뭐 부모님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학생들이 이제 민주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아들은 잊혀진 이름인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79년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여기는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난민전 사건은. 근데 그 사람들 민주화운동 그 공로자로 예우를 해주자고 지금부터? 이런 논란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렇게 말했네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말하기를 민주유공자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829명 그리고 이들이 관련된 사건 145개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을 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불가능하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29명의 행적을 공개할 수 없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이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그 국가기록원에 기록되어 있는 바, 난민전 사건을 뭐라고 했는지, 부산 동의대 사건을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각각 지금 이번에 민주화 운동 예우를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활동 내역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절 비밀.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이 2020년 3년 전입니다. 그때 5.18 유공자 명단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미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보훈부도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동의대 사건을 예로 든다면 그때 학생들이 뭐 1인당 2,500만 원씩 받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돈으로 일단 보상비를 받은 것, 그건 별도로 이제 길이길이 우리 역사의 민주화 유공자로 남아야 되고 예우를 받아야 되는 그곳에 오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공적은 당연히 먼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심사하면 될 일인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심의위원회 비공개로 하겠죠. 대회비로. 비밀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일절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데 민주화 유공자, 산업화 유공자, 아니 산업화 유공자도 참 이참에 생각난 김에 그 명단 만들고 예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화 못지않게 산업화의 유공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그 민주화 유공자 829명을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무명용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 가보셨지요? 거기 무명용사 묘지 있습니다. 숙연해지죠. 옷깃을 여미게 되고 코끝이 찡해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해버리신 그 순국 선열들. 무명용사의 묘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은 일부러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기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대한민국에서의 제일 야당 민주당은 정말 전 세계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일부러 무명용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분들이 용사인지 아닌지는 뭐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무명유공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때는 운동권의 셀프 특별법이다. 셀프 특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586, 386 그 세대들 아닙니까? 80년대 민주화 주축이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 그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이 자기들 손으로 여기에 관한 법률 만들어서 민주화 유공자법 만들어서 여기 가슴에다가 훈장 하나씩 주렁주렁 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단은 비공개. 보훈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가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겁니다. 근데 국가보훈부,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보훈처였었죠. 그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유공자 명단은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을 한다. 그 부상 당하신 내역이나 장애 등급을 공개를 하면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 뭐 이런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상식적이지 않죠. 몰상식이죠, 몰상식. 몰상식한 정권에서 나온 몰상식한 결정들이죠. 아니 그분들이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나라에 해악을 끼친 것도 아니고 공적을 세웠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장애 등급이 돼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다? 법을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공적이 정말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내용을 널리 오히려 알려서 온 국민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화 유공자라는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랍니다. 4.19하고 5.18은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법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추가가 되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는 사건들은 1987년 6월 항쟁,
1974년 민청년, 1989년 부산 동의대, 1979년 난민전 145개 사건. 이 법안을 처음 만들 때는요, 그 민주화 유공자들, 그러니까 80년대 학생이었던 그 사람들 자식들이 한창 그 대학에 들어갈 때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 특혜를 주자고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그 취직 시험을 치르면은 가산점을 주자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말썽이 빚으니까 일부 특혜를 삭제하기도 했지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우하고 끝까지 보살펴 드리는 것은 국가가 져야 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막으려는 속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름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훈장을 받고도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훈장, 포상, 유공자. 그런데 이름은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것. 그분들은 누구냐? 국가 비밀정보기관의 요원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분. 미국 같으면 CIA.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CIA 요원, 비밀 요원으로서 중동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충분히 국가 유공자로서 대우를 해드리지만 이름은 비밀로 남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아니 5.18, 4.19, 6월 10일 민주항쟁 그때 참가한 것이 그게 비밀작전이었습니까? 그게 비밀작전이었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비밀작전이었습니까? 4.19가 비밀작전이었냐고요? 왜 비공개로 해요? 왜? 뭔가 캥기기 때문이겠죠. 뭔가 찜찜하니까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걸 거고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자식들이 알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